지금 이거는 암보험 진단금이 아니라 입원 일당을 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암보험 입원비 가지고 정확하게 2018년 2월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암 환자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논란이 계속 커졌고 지금은 그나마 종결됐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요양병원이 없을 때는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할 경우에 입원 일당을 무조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생기니까 병원에서는 입원을 짧게 하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굉장히 길게 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암보험 약관을 보면 며칠까지 입원하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가 없어요. 계속 입원 일당을 지급하겠다 해요. 그런데 매일 10만원씩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계약이 있다면 1년 365일 매일 10만원씩을 줘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환자들에 대해서는요. 이걸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크거든요. 일단 파일의 워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또 나아가서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우는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암 치료 후에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어려워요. 네. 파일에는 이 기준을 제시를 하고요. 사실 이제 개인별로 따지는 것 따져봐야죠.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이 과정에서는 환자의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누가 판단을 하냐. 암 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공부할 때 핵심은 직접 치료냐 아니면 직접 치료가 아니냐 요거에 예. 정점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게 1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한 번 하면 사실 체력이 되게 다운이 돼요. 네. 체력을 회복할 텀이 필요한데 항암 치료가 예정된 가운데 그 텀에 내가 요양병원에서 회복을 위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암의 직접 치료로 입원 보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암 입원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고요.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주치의의 진단이 필요해요. 주치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암 입원 보험금 받기 힘들죠.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을 줘요 또.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요양병원에 가면은 다들 보험금 받은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같은 요양병원에 따라서 같은 환자랑 같은 레벨의 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보험사는 받았대더라. 같은 삼기도 사실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판례 기준에 의하면 받기 힘드신 분도 소송은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그러면 소송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판례 기준에 따르면 받기가 힘든데 네. 옆방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 분은 받으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이거는 암보험 진단금이 아니라 입원 일당을 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진단금 나오는 건 명확하고요. 치료 과정에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냐, 요양병원에 입원했냐 이 여부를 따지는 건데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안 지급하는지를 매우 헷갈리는 거거든요. 결론이 어느 정도까지 난 거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요양병원에서 정말 체력을 높이다가 다시 상급 종합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 이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기서 입원 일당을 지급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죠.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릴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 체력을 집에 가서 회복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양병원에 많이들 가시는데 이때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직접 치료라고 보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보험금을 받으니 나도 그럼 보험금 받을 수 있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저 보험사들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요양병원에 있어서 옆에 분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직접 치료에 대한 명확한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일부 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주장하시는 건 암 치료는 전부 다 직접 치료지 직접 치료도 있고 간접 치료도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통상적인 해석이고 법리적으로는 직접 치료하고 간접 치료하고가 구분되잖아요. 네, 법원에서도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학대 해석하는 거는 또 어렵거든요. 그쵸, 예. 어느 정도 작성자
불가 불이 원칙이라 그래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는 해석을 하지만 직접 치료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암과 관련된 치료는 다 직접 치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는 있는데 막상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경우까지 직접 치료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확인했던 사례는 2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모두 다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는 예. 거잖아요. 암의 치료를 받는다고 요양병원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일당을 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잖아요. 이게 2020년쯤에 예, 나왔잖아요. 최근에는 아예 암 요양병원 입원비 특약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셔도 요양병원과 관련된 입원 일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